자, 저희 1월 대비 저희 적중 예상 문제 특강 첫 번째로는 파트 5의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냈다 무엇과 관련된 문제다. 동사 어휘와 관련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 C, D 모두 다 타 동사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어휘 문제가 등장했을 때 타동사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한다면 늘 타동사는 누구하고의 관계가 가장 1순위, 목적어하고의 의미 관계가 무조건 1순위가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rom이라는 전치사에서 잘라주면 목적어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몇 형식 구조라는 얘기? 3형식 구조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나온 게 지금 anyone이라고 하는 무엇?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은 패턴이에요. 원래 3형식은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부분 동작을 당하는 사물 목적어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얘는 지금 사람을 가지고 나오는 아주 예외적인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네들의 의미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conflict는 충돌하다라는 타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CO로 시작하는 것들은 쌍방향, 양쪽, 함께라는 뜻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 resort라고 하면 그건 휴양지겠지만 발음을 다르게 해서 resort라고 하면 sort니까 뭐예요? 분류,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재분류하다 라는 뜻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pretend라고 하면 앞에 나와서 어떠한 경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인체하다 또는 뭐 가장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prevent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다 또는 금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 동작을 당하는 게 사람이고요.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건 뭔가 금지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적어와 함께 다니는 누구? prevent가 정답이 되고 심지어 금지하다를 듣는 뒤에 전치사 from과 동명사 ing가 나와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금지시켜주는 패턴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동사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 금지하다라는 뜻들은 거의 대부분이 몇 형식이다? 3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수식어 자리에 짝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다수 from이라는 전치사로 동작인 ing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하다리는 기본적으로 몇 형식이다? 3형식 타동사로 쓰이고 그런데도 이 목적어 자리엔 누가 등장하더라?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지하다의 동사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prohibit, 그 다음 prevent, 그 다음 hinder, 그 다음 stop, 그 다음 keep, 그 다음 control, 그 다음 bar, 그 다음 restrict 이런 게 전부 다 금지하고 막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돼요. 그럼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지하다면 요 구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뜻이 금지하다인데 이 구조가 아닌 두 개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가 되느냐? forbid라고 하는 몇 형식? 5형식. 5형식의 시키다류 동사 중에 하나로 forbid는 목적어가 나오고 보호 자리에 누굴 가져온다? 투부정사를 가져와요. 그 말은 얘네들은 투부정사라는 건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 그래서 앞으로 할 걸 미리 못하게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누구다? forbid가 되고요. 그 다음 1형식 자동사로 쓰이는 녀석이 refrain입니다. 그래서 refrain이라는 단어가 역시 1형식 자동사로 무슨 뜻? 금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다는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몇 형식인데 3형식으로 쓰이는데 예외적으로 앞으로 할 걸 못하게 한다는 단어 누가 있습니까? forbid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1형식 자동사로 나오는 누가 있다? refrain이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준점인 3형식 구조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항을 같이 한번 보시면 of 앞에 알맞은 대명사를 고르는 건데요. 이 대명사라는 게 전부 다 명사를 대신하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선 of라는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of는 앞뒤의 속성이 어떤 경우? 유사한 경우를 연결해 주게 돼요. 그럼 그 뒤에 댐이라는 게 나왔다는 건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them이라는 게 복수를 나타내고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셀 수 있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셀 수 없을 때 쓰이는 녀석들은 일단 오답이 됩니다. 누구와 누구? little과 much는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신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most와 one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one이라는 건 뒤가 아무리 많아도 결과적으로 몇 개가 돼야 합니까? 하나. 그러니 were가 아니라 뭐로 써야 한다? was로 써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명사 중에 무엇과 관련된 녀석들의 특징, 수량과 관련된 녀석들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one이라는 건 were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야 된다? was로 나왔어야 한다라는 점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치사와 관련된 녀석들인데 이렇게 한 단어짜리 짧게 나오는 것들이 쓰임새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생성 원리를 알아두시고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전치사는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나온 누구? 명사와의 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는 뭐에서 출발한 전치사입니까? 공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간하고 장소를 제외하면 무엇이 등장할 수 있냐? 분야나 또는 방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t이라는 건 뭘 나타냅니까? 점의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위의 시점 1시, 2시, 3시 그 다음 장소 중에서도 가장 좁은 장소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뭘 쓴다? 수치를 써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pressure라는 압박은 수치도 아니죠. 그 다음 over라는 건 어때요? 구성의 전치사로 앞뒤가 어때야 한다고요? 유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work, 일한다는 건데 압박을 일한다라는 뜻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압박이라는 건 어때요?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럼 위에서 누른다는 건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를 나타내는 누가 등장한다? 언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언더는 원래는 장소인 공간으로 아래를 나타내지만 한국말로 했을 때 뭐뭐 아래라는 뜻은 전부 다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김 부장 밑에서 일했다라고 하면 under 디렉터 킴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뭐 어떤 규정 하에 이것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under the rule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under 뒤의 명사가 동작과 관련된 경우에는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ressure 같은 경우에는 동작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co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사라는 단어죠. 그럼 그건 공사 아래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negotiation이면 협상이죠. 그럼 협상 아래가 아니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under라는 이 전치사도 역시 다양하게 쓰임이 가능하니까 장소로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RC에서는 안 나옵니다. RC는 어차피 공간 아래쪽을 나타내거나 공간 위쪽을 나타내는 장소로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더가 답이 된다면 누구 사람 밑에, 규정 밑에 라는 뜻이 되거나 아니면 동작명사와 나와서 어떤 의미? 진행,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접속사와 관련됐습니다.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나요?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해 있죠. 그러니 우린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오어는 접속사긴 한데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뭘까요? 시제가 일치가 되거나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나와줘야 써줄 수 있는 게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면 뒤에도 그냥 과거가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일반 과거인데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과거 완료, 더 과거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1시간 전이라면 여기는 2시간 전인 거예요. 시간이 순서대로 나왔어요? 역순으로 나왔어요? 역순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and, or, but 같은 등위 접속사는 써줄 수가 없습니다. 시제를 똑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현재 나왔으면 미래, 과거 나왔으면 현재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게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그럼 선택을 나타내는 either의 품사는 뭡니까? 부사, 형용사, 대명사예요. 여러분들 either 나오면 유사한 구조로 많이 쓰는 게 neither라든지
보스라는 녀석 있잖아요. 뜻은 다르지만 얘네들도 품사가 세 가지 다 똑같아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짝꿍으로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그렇게 쓰였을 땐 전부 다 부사입니다. 난 명사 앞에서는 수량 형용사로 쓰이고 대부분의 수량 형용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로도 쓰여요. 이 단어 자체가 접속의 역할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although라는 건 뭘 나타내는?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고요. aside의 품사는 뭡니까?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 aside라든지 apart라든지 again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전치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부사로 쓰이는 녀석들이니까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를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side 말고도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정확하게 부사로 알아둬야 되는 녀석들은 바로 aside 말고 누가 있습니까? apart, 그 다음 agai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사로 쓰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연결어 문제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섞여서 보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 뒤에 구조를 보고 알맞은 녀석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요. 바로 수일치와 관련이 된 건데 지금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대시 등장을 해 있고요. 이 that 앞에 명사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여기서 fa의 품사는 뭡니까? 부사란 말이에요. 우리 that이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명사 뒤에 that이 나왔을 때를 형용사절 또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that이 나오게 되면 뒤에는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문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일단 불완전해요. 근데 어찌됐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누구 하나는 있어야 하죠? 동사 하나는 꼭 나와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누구의 자리? 동사가 필요한 자리가 되고요. 보기 중에 동사는 누구밖에 없다? B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exceed와 exceeds 두 개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뭐까지 물어보게 됩니까? 수일치까지 물어보는데 바로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인 경우 수일치를 누구랑 해준다? 앞에 나온 명사하고 수일치를 같이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에 s가 붙으면 동사에 안 붙여주고 여기 안 붙었다면 동사에 s를 붙여주는 수일치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that 대신에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누가 있습니까? which라든지 또는 who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을 때도 역시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에 만약에 동사부터 나왔다면 수일치는 누구랑? 앞에 나온 명사랑 진행해야 한다라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는 바로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keep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뜻은 뭐죠? 보관하다라는 뜻이 바로 삼형식이거든요. 근데 보관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him, 사람을 보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keep이 무슨 동사로 쓰인 것이다? 상태 동사인 몇 형식으로 쓰였다? 5형식 동사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5형식 상태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일반 명사를 가지고 나와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상태 동사는 주어도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전부 다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엔 가장 일반적인 게 누구? 형용사. 형용사로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면 분사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동사의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누구? reap, 그 다음 keep, 그 다음 make, 그 다음 have, 그 다음 let 이런 녀석들이 5형식 상태 동사로 등장할 수 있고요. 특히나 make가 나온다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make라는 녀석은 어때요? 3형식으로는 만들다, 4형식으로는 만들어주다, 5형식으로는 시키다의 사역과 그 다음 상태 동사도 등장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주어가 사물이라면 이 make는 무조건 무슨 동사겠어요? 상태 동사예요.
만들거나 시키는 주어는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물 주어가 나왔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상태인 오형식으로 쓰인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꽤나 자주 출제됐던 동사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 help예요. help라는 녀석의 동사인데 뒤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가 또 나왔죠. 이게 바로 help의 특징이에요. help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도와준다는 건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걸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to 부정사를 쓰던 녀석인데 to 부정사의 to를 빼고 무엇만 위치시킬 수도 있다? 동사 원형만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3형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형식에서도 5형식에서도 나오게 되죠. 바로 무슨 자리?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누구를 써도 된다? 동사 원형을 써도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help가 타동사로 쓰였을 땐 뒤에 이어지는 패턴에서 to 부정사의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즉 원형이 나와도 되고 to 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5형식인 경우는 많이들 경험을 하셨는데 이 경우를 많이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help 뒤에 동사가 연달아서 몇 개 나온 것처럼 2개 나온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이렇게 써주려면 help 뒤에는 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로 써주라고요? 원형 또는 to 부정사로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 지금 보시면 주어가 누굽니까? drinking, 마시는 거죠. 그렇죠? 마신다는 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keep이라는 것도 역시 무엇과 관련된 거다? 상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걸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빈칸이 여기 나올 수도 그 다음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디에? 여기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작년에 출제됐던 빈칸의 위치니까 이 한 문제를 보고 응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7번 같은 경우엔 바로 빈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컴마에서 잘라주시면 이 뒤에는 더 이상 필요한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남아있나요? 명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연결해줘야 한다? 선치사가 연결해줘야 돼요. 뒤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입니다. 마감의, 마지막의 라는 형용사예요. 얘가 답이 되고 싶었다면 반드시 누구랑 짝이 돼야 합니까? to랑 짝이 돼야 하고요. oing to, to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뭐죠? 전치사로 원인을 나타내게 됩니다. because는요? 접속사죠. 얘가 답이 되고 싶었다면 뒤에 누가 필요합니까? of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in order to의 to는 무엇을 나타내죠? to 부정사. in order to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위해서라는 목적은 한 겁니까? 할 겁니까? 할 거, 언제 시점을 나타낸다? 미래.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등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 in order to 부정사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연결하는 어구는 얘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so as to 부정사로도 역시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조합을 잘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뒤에 어떤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A, B, C, D는 전부 다 뭐죠? 명사 어휘입니다. 근데 위치를 보니까 누구 뒤입니까? 동사 뒤죠. 아까 제가 타동사 문제를 풀 때 누구랑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목적어인 명사. 그럼 반대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면 1순위가 누구예요? 타동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판가름이 안 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수식어. 주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을 더 덧붙여주는 얘기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의 힌트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쪽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누구하고의 관계? 동사. 그 다음 이 빈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는 수식어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confirmation은 무슨 뜻이죠? 확정이라는 뜻이 되고요. renovation은 재건축, 즉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고 process는 처리 과정,
과정에 포커스를 두는 게 process. 처리하는 행위는 processing이에요. ing를 붙였을 때. 그 다음 indication은 표시라는 뜻이 됩니다. indicate의 명사형이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undergo는 무슨 뜻입니까? 겪다 또는 수행하다, 진행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디를 얘기합니까? 로비, 출발점 또는 티켓팅하는 에어리어래요. 이 장소에 대해서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 중?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어 쪽으로 가려고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모든 문장은 의미가 구성될 때 동사를 바탕으로 양쪽으로 남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9번째는요. A, B, C, D 동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해석보다는 문장 구조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요. 일단 빈칸 뒤에는 to trainees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어. 그 다음 who는 접속사니까 잘라서 지워주면 목적어가 몇 개죠? 하나입니다. 몇 형식이에요? 3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conform이라는 동사는 일치하다라는 뜻의 1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conform은 거의 대부분 전치사 to와 함께 나오게 되고요. tell은요? 말해주다. 몇 형식? 4형식. allow는 허락하다 5형식 또는 3형식으로도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누구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죠.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나왔다는 건 몇 형식으로 쓸 거다? 5형식. 이 사람한테 한 것을 허락한다, 할 것을 허락한다, 할 것. 그래서 보호 자리에 누가 나오는? 투부정사가 따라 나오는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oversee는 무슨 뜻인가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 거니까 감독하다. 그럼 감독하는 건 사람을 감독해도 되고 사물을 감독해도 되겠죠. 그러니 뒤에 나온 두 명의 훈련생, 견습생이라는 사람 목적어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건 3형식의 어떤 뜻? 감독, 감시에 바로 oversee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역시 동사와 관련됐는데요. 어디서 문장 잘라주시면 되나요? in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create 무슨 뜻입니까? 만들다. 그럼 뭐를 만드는지, 뭐를 창조하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vary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다양하게 하다, 종류를 많게 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arious가 바로 이 vary에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르게 하다, 다양하게 하다 라는 뜻의 몇 형식? 1형식 자동사로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differ예요. 그래서 various라는 형용사의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게 different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하게 한다는 건 종류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require는 요구하다. 그래서 타동사인 3형식이나 5형식으로 쓰이게 되고요. determine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지 3형식 타동사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지금 빈칸 뒤에는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수식어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동사가 필요하다? 자동사. 그래서 이 중에 자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vary 또는 얘랑 같은 단어 뭐가 있을 수 있다? differ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뒤로 넘어가서 저희가 파트 6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다 다릅니까? 한 단어로 모양만 바꿨습니까? 한 단어로 모양만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까지 풀어온 파트 5와 크게 다르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디에서 끊어내시면 될까요? 일단 2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series of에서 of는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series of와 앞에 나온 한정사가 묶여서 복수명사를 만들게 되면 결국 무슨 뜻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many라고 하는 바로 복수명사 앞에 쓰이는 수량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동사와 그 뒤에 목적어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 문장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전하죠.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빈칸부터 마침표까지는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A번과 B번은 품사가 동사이거나 또는 명사인데 어차피 동사나 명사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분사밖에 없는데 이 분사가 지금 누구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나요? 명사 뒤에서.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하는 이유는 길어져서. 능동인 ing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목적어가 나올 때. pp인 수동형이 길어지는 이유는 생략 가능한 수식어만 나올 때. 근데 지금 현재 이 빈칸 뒤에는 ly 부사 지워주고 전치사 for 지워주면 더 이상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능동형이 필요하다, 수동형이 필요하다, 수동형. 그렇기 때문에 D번에 designed가 수동분사로서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A, B, C, D가 전부 다 명사, 어휘와 관련이 됐어요. 얘는 어디서 힌트를 얻으시면 될까요? 일단 and예요. and는 앞뒤의 속성이 유사한 걸 나열할 때, 대등한 걸 나열할 때 써주는 거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가 어휘 문제에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버시면 그 뒤에 나온 거랑 반대인 거 고르시면 되고, 오어면 대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비슷한 거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and 뒤에 나온 명사가 뭡니까? efficiency, 바로 효율성이라는 뜻이 되죠. 그럼 A번에 나온 affordability는 무슨 의미입니까? 적합성, 어울린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pressure는 압박, 스트레스. 그 다음 contamination은 오염된 것. 그 다음 realization은 실현된 것을 나타내요.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얘랑 비슷한 뉘앙스가 나와야 되죠. 효율성이라는 건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이용하고 관련된 거죠. 이용. 내가 이용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바로 그 이용과 관련된 특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녀석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능한 건 뭐겠어요? 적합성이라는 특징만 가능하겠죠. 성 전부 다 뭐예요? 특징,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라고 해서 늘 이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빈칸 근처에 힌트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면요. 일단 동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앞에 무슨 동사가 있습니까? 비동사. 그 다음 보기는 전부 다 pp예요. 그 말은 무슨 태라는 게 기본입니까? 수동. 그럼 이렇게 수동이 되려면 자동사, 타동사여야 돼요. 혹시나 보기에 자동사가 있다면 걔네들은 전부 오답이 됩니다. 그럼 A, B, C, D 중에 자동사는 누가 있나요? remain. 바로 이 형식인 무슨 동사?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일단 무엇이 불가능? 수동이 불가능해요. 그럼 일단 얘는 제거하고 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는 누군가요? price, 가격이라는 뜻이 되겠죠. 수동은 우리나라 말에서 잘 안 쓰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수동태의 어휘 문제인 경우 능동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주어인 녀석을 어디로? 목적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럼 가격을 뭐 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격에 도움이 된 거면 help, 가격을 교체한 거면 replace, 가격을 가진 거면 take인데 이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갖고 가격을 교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러면 이 가격을 모아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준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B번의 help가 되는 겁니다. 가격을 도와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support, 지원하고 지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elp의 동의어로 나올 수 있는 게 누굽니까? support가 등장할 수 있고 또는 aid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동태로서 만들어진 어휘 문제라면 간단하게 주어 있는 명사를 동사 뒤로 나서 어떻게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능동처럼 해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말이 안 꼬일 겁니다. 한국말로는 수동형으로 쓰이는 대화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뭐뭇이 된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말이 꼬이기 때문에 다 어색해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능동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건 바로 문장 넣기 유형인데, 문장 넣기 유형은 무조건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지시어, 연결어,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특히나 지시어 뭐하고 뭐가 있어요? 대명사하고 정관사, 걔네들의 쓰임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앞문장과 의미 관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앞문장 보니까요. average size roof라고 하게 됩니다. 평균 크기의 루프, 지붕을 커버, 덮는 것. 근데 in our new panel, 우리의 새로운 패널, 판넬로 흔히 이게 뭐 태양 전지 판넬 같은 게 될 거예요. 내용을 보신 분들은 give enough power, 무엇을 준대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준대요. 평균 사이즈만 되죠. 누구한테? 가족들, 즉 가정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정, 가구. 이유는 어가 붙었죠. 만약에 가족이면 셀 수 없는 건데 어가 붙었다라는 거니까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할 때 가구를 세는 단위, 가정을 세는 단위를 우리는 이렇게 어와 함께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가 include heating, 뭐 할 때? 히팅, 난방하는 거. 그 다음 또는 심지어 cloud day, 언제도 흐린 날에도 이 중간 사이즈 정도만 하면 아무리 날씨가 흐려도 한 가정한테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뭐 하면서까지도 난방 이런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했는데도 난방까지도 했는데도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specifically라고 하는 연결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나타내게 됩니다. Forecast for next year is very sunny 라고 합니다. 앞문장의 내용은 뭐였는데 중간 사이즈로 충분히 한 가정은 난방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이 판넬의 바로 장점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날씨, 내년의 날씨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 앞문장에 대한 구체화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 B번은 this가 나왔습니다. this는 뭘 나타내겠어요? 앞문장.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이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mean, 의미합니다. home owners, 집 주인들이 can be truly, 진정으로 energy independent. 어떻다고요? 에너지로부터 독립적이라고요. 즉 그 말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충분히 작업 조작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고요. at last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침내, 드디어, 즉 뭔가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게 바로 at last예요. 그래서 at last하고 바꿀 수 있는 게 finally 같은 게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the new network래요. 새로운 네트워크는 앞에 네트워크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답. 그 다음 due to these grants the syst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se grants 라고 되어 있어요. 앞문장에 복수명사가 나왔어야 되겠네요. 앞문장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는 뭐밖에 없나요? cloud days 또는 판넬 정도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날씨가 뭔가를 주는 건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판넬들 정도가 될 텐데 그게 그랜트, 수여한 거, 상이에요? 상관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he system, 역시 시스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지시어의 쓰임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석으로 한국말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시어라는 힌트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파트 7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번 파트 7의 글의 종류는 뭡니까? 이메일 반드시 꼭 나오는 유형이죠. 그렇다면 이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수신자와 발신자 정보가 되고요. 샘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수신자. 그럼 이 사람은 그래서 뭐로 표현이 된다? U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 from, 발신자가 바로 카티아 이바노비치라고 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회사를 거의 대표하는 수준이 되겠죠. 그럼 we 또는 I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될 겁니다. 혹시 이바노비치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대명사 누굴 찾아서 I나 we를 찾아서 그 다음 샘 윌리엄스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you, your, you라고 하는 대명사를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덴티티 체크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신분 확인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는 초반부를 통해서 뭐부터 찾아야 합니까? 주제, 목적을 찾고 문제를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that이 나오면 that 앞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that 뒤의 내용이 사실을 기술하기 때문에 the number of new membership is up. 새로운 회원 수가 뭐했다? up,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증가를 했는데 that will certainly contribute to our revenue.
그건 확실히 우리의 무엇에? 수익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I noticed that important rule is being ignored sometimes. 아주 중요한 규정이 뭐 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 간과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규정을 어기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 사람이 지금 꼬집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이 이메일을 쓴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Specifically, 그 예시를 보여줍니다. The policy of our company is to have people applying for membership present a valid driver's license, passport, similar government issue document with a photo 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회사 규정은 사람들이 뭐 할 때? 회원십에, 멤버십에 어플라잉, 신청, 지원을 할 때,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된대요. 무엇? 사진이 포함된 무엇이거나 운전면허증이거나 여권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정부가 발행한 문서. 그러니까 결국 신분증이죠. 근데 그 신분증에 뭐가 포함된다? 포토, 사진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즉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걸 지키라는 이메일이 경고성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보면서 문제들과 함께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이메일의 목적은 첫 번째, reconfirm procedure. 무엇을? 절차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재확인한다는 건 기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기존 거.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혹시나 모를까봐 한 번 더 알려주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요청한대요? 정보 요청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걸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 request feedback. 피드백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정책이 바뀌었대요? 아니죠. 기존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A번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problem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우리가 현재 읽은 문제점은 뭐밖에 없어요? 신분증.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안 받았다. 사진. 아직 모르죠. 우리가 현재 읽은 부분까지만 봐서는 그냥 그게 필요하다인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보세요. Scanned copies must be made of such document and these must be distributed to the shift supervisor and center manager and also input into central customer database 라고 해요. 이렇게 돼야 된대요. 이건 문제예요? 절차죠. 이게 구체적인 절차니까 문제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별표 칩니다. yet은 무슨 뜻? 반전을 나타내는 그러나, but이나 또는 however와 같이 쓰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some of our personnel, 우리 직원들 중 일부가 not doing this, 뭐 하지 않았대요? 이것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앞에 this가 문장 전체를 나타내겠죠. 그럼 앞에서 지금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건 scanned copy, 복사를 해서 뭔가 관리자한테 뭐 해줘야 돼요?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문제에서 생각하는 그 문제점은 바로 무엇과 관련된 건 사본을 전달하지 않았다. 뭐에 대한 사본? 신분증 사본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A번, some document have been misplaced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게 바로 document, 문서들이 misplaced, 잘못된 위치에 있었대요. 위치를 잘못 둔 거예요? 아니죠. 스캔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고요. Some information has not been requested. 일부 정보가 요청되지 않았다. 이것도 아직 확신은 안 서네요. 현재까지 읽은 거에서는. 그 다음 customers have complained. 고객들이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여야 돼요? 직원들이 잘못한 거니까 고객의 입장은 안 되겠고요. Account numbers have been entered. 뭐 했대요? 계정 번호가 입력됐다라고 하는데 역시 번호하고 관련된 게 아니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B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번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볼 거, 일단 사본으로 된 걸 뭐 하지 않았다? 그렇죠. 복사를 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not process new membership without this information. 이 정보 없이 신규 회원에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문제가 구체화되네요. 즉 그 말은 뭐가 없다라는 얘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되는 건 무엇이다? B번 Some information has not been requested. 요구가 됐던 것들이 거기에 다 이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17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인데 confidential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서 마치 파트 5 어휘 문제 풀듯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believable이 무슨 뜻입니까? 믿을 수 있는 의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ertain은 확신하는, 확실한, privacy는요 개인적 개인적인, 사적인, 그 다음 possible은 가능한 이란 확률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원래 confidential은 무슨 뜻이에요? 기밀의. 그럼 이 기밀이 그냥 숨기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영역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정보 they give us 그들이 우리한테 준 그들이 누굽니까? New applicants죠. 새로운 신청자들, 지원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모든 정보는 완전히 어떻게 보관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즉 그 말은 기밀, 비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private이 되겠죠. 이 private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겠습니까? secret이라는 단어로도 써줄 수 있어요. secret이 나왔다면 아마 더 쉬웠을 겁니다. 근데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건 남한테 공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極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다? private 한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8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어디서 멤버십에 관련된 디테일, 세부사항을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세부사항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수단 또는 도구와 관련이 된 거죠. 첫 번째, 멤버십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디에서 나온대요? 카드. 두 번째, 뉴스레터의 탑, 상부. 그 다음 프로모셔널 부클릿, 소책자, 홍보 소책자의 안쪽. 그 다음 이메일, 정기 이메일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세부사항 또는 정보와 관련된 수단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확인해 보면 어떤 키워드가 있나요? 중간쯤에 detailed information. 이게 한 단어로 뭐로 등장한 거예요? details가 나온 거고 그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웹사이트 또는 브로셔에 있대요. 그럼 이 부분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온라인이나 또는 브로셔와 관련된 게 정답으로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쭉 넘어가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은 뭐밖에 없습니까? C번, 부클렛. 이게 바로 뭐랑 바꿔쓰기를 한 거예요? 브로셔와 바꿔쓰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번 같은 경우에는 날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무엇에 대한 날짜입니까? 세션. 세션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교육이에요. 그 교육이 latest, 최신, 즉 가장 늦게 하는 걸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날짜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이메일이기 때문에 뭐가 등장합니까? 날짜. 일단 며칠이에요? 7월 5일에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이런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건 가장 마지막이란 얘기죠. 그럼 그에 대한 힌트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 어느 부분에 등장하게 되느냐? should be held no later than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세션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day after tomorrow. 바로 그 날 다음 날의 내일이래요. 그럼 이 날이 언젠데? 7월 5일. 그 다음은 7월 6일의 tomorrow니까 언제? 7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짜를 계산하도록 나오는 문제들이 난이도를 높여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날짜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형태로 나옵니까? 대부분은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서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단어를 보고 7월 5일에 써진 건데 거기에 며칠 후, 이틀 후까지가 no later than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 된다? 7월 7일인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리됐네? 예. 자.